자, 갑니다. 483번. 요거 어제 그저께 했던 내용 중에 연관 있는 내용이죠. 점이 두 개가 있고 0,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0 이렇게 두 점이 있는데 원위가 하나 있어.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빼기 10의 제곱 은 9. 자, 그러면 이 원도 알고 점도 알고 그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원 위에 어떤 점 P가 있어가지고 이때 삼각형 ABP 넓이가 자연수가 된다. 넓이가 자연수.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일단 이 점하고 이 점은 알고 요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했을 때 1,10 정도 되니까 뭐 한 잘 모르겠어요. 1,10 정도 된다고 치고 여기 중심에 반지름이 3짜리 원이니까 대충 한 요 정도. 자, 그런데 A점이 0,√3이니까 한 여기쯤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B점은 1,0이니까 또 여기에요. 그랬을 때 여기 하고 원 위에 점 어떤 점 P 했을 때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생길 수 있는데 수없이 많게 생기겠죠. 요때 요 삼각형 넓이가 자연수가 된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AB를 밑변으로 보겠다 이 얘기야. 그럼 AB 길이가 얼마인지 보여요? 네. 루트하고 1 더하기 3 해서 2. 자, 그러면 이 높이를 이제 쓸 차례인데 이 높이를 어떻게 재겠다는 거냐면 어차피 이게 밑변이라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밑변이라면 높이는 항상 수직으로 내리꽂았을 때의 이 길이를 높이라고 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요 밑변은 고정되어 있고 요거를 직선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선에다가 이게 이제 그림으로 말하면 이 그림이면 더 내가 쉬울 거야.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높이를 잴 때 이렇게 내려긋고 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밑변이지만 연장선에 수직으로 내리꽂은 게 높이다. 그러니까 이 파란 선까지의 요 길이가 높이 역할을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써볼게. 그렇게 되는 뭐의 개수야? 모든 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원위의 점에서 이 직선을 한번 먼저 써볼게요. 직선 AB를 써볼게요. 뭐 점은 그냥 이 y절편이라고 치고 기울기를 보세요. 기울기는 한 칸 갈 때 루트 3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기울기지? 그 다음에 점은 내가 0,루트 3 y절편으로 쓰기로 했어. 그럼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루트 3x 빼기 루트 3 이렇게 되고 저쪽으로 가면 루트 3x 플러스 y 더하기 루트 3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어렵다고 느낀 부분이 여기일 거야. 이 상황은 다 알겠고 요 점을 a, b라고 내가 잡을게. 그러면 이렇게 a, b라고 잡는 순간 너네들은 얘가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일단 a-1의 제곱 더하기 b-10 사용되든 안 되든 요 관계식은 내가 하나 알고 있는 걸로 보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잴게요. 그러면 루트하고 요거 하니까 2분의 절대값 씌우고 여기다가 루트 3a 플러스 b 루트 3a 플러스 그럼 루트 3a에다가 루트 3이니까 루트 3a 플러스 1 더하기 b 이렇게 한번 해볼게. 요거의 절대값이죠. 요게 높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 넓이를 이제 마지막 써볼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가 2 곱하기 높이가 2분의 루트 3의 a 더하기 1 플러스 b 요만큼이 이제 넓이에요. 넓이. 그럼 하나는 지워지고 요 넓이가 자연수가 돼요. 이렇게 얘기해 준 거지. 그럼 여기가 2분의 1라고 돼 있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숫자가 짝수 개념이 2의 배수 개념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얘를 한 문자로 지정을 하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가자. 이걸로 재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우리 배운 내용으로 그냥 가자면 여기까지도 일리 있는데 이렇게 이게 너 이렇게 갔지? 네, 그러면 힘들었을 거야. 그럼 우리가 배웠던 그거 합시다. 이게 원 밖에 있는 직선이고 요게 요렇게 수선을 내려 그었을 때 요점까지 거리 잴 수 있어요. 여기가 왜냐면 1,10이니까. 그럼 요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알 때 이 길이가 높이 역할을 할 때 요 높이가 점피가 여기 있을 때가 최소 높이가 되겠지. 그리고 바깥쪽 뒤로 있는 이 넓이가 최대 넓이가 되겠고 그래서 요 1,10에서 넓이를 재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써봤더니 이렇게 풀 문제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네. 싹 지울게요. 직선은 됐고 직선까지는 놔둘게. 자, 그러면 1,10에서 잴게. 이렇게. 그럼 2분의 절대값 씌우고 1 하고 10이니까 10 하고 여기가 1 들어갔을 때 2루트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5 더하기 루트 3. 요 길이가 5 더하기 루트 3이야. 자, 그러면 여기 최소 높이 얼마야? 반지름이 얼마짜리냐면 3이야.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3이 최소 거리가 되겠고 최고 높은 높이는 여기다가 다시 3을 넣으면 8 플러스 루트 3이겠죠. 그럼 다 된 것 같은데 2 플러스 루트 3이면 약 얼마쯤 되나요? 3.11이? 3.11이 이렇게 되고요. 8 플러스 루트 3은 9.11이. 그러면 자연수가 돼야 된다니까 아까 요 길이가 2였으니까 얘는 그것만 따지면 되겠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고 요게 높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지어지고 나니까 높이가 자연수 이런 말이 된 거죠. 높이가 자연수. 자, 그러면 3.11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그럼 뭐가 있을까? 4부터 9까지. 그런데 이게 소수점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이제 안 되겠고 4가 되는 게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양쪽에 두 개가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4일 때부터 9일 때까지 각각 몇 개씩? 2개씩. 그럼 여기 숫자 몇 개야? 4, 5, 6, 7, 8, 6개죠? 6개의 거리에 대해서 각각 2점씩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걸 문자로 표시하고 한번 정확하게 써보려 했는데 이거는 연립방정 형태로 풀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처럼 최소 거리, 최대 거리 갖고 찾아주시면 된다. 자, 요 정도인가요? 또 있나요? 혹시 없어? 오늘 없으면 여기 바로 이제 마지막 단원 들어가게. 네. 그러면 그때 행복한 1등급은 모아서 다시 이번 수업 기간에 다시 할게요. 이제 도형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할게. 근데 여기 이제 어려운 게 많이 지나가고 그래도 비교적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쓰기에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되어 있는데 몇 개 문제 빼고 다 괜찮을 거야. 자, 이거 내용 정리 들어갑니다. 나중에 필기 해두시고 이거부터 공부해. 지금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도 배웠고 직선도 배우고 했는데 얘가 이제 어떻게 움직여갔다 하는 모습을 표시하는 건데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이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인데 그냥 양적인 면으로 보면 한 평행이동이 3?
대칭 이동이 한 7? 비중이. 나중에 물론 섞어서 내겠지. 섞어서 낼 텐데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 대한 얘기 두 개 배웁니다. 그 중에서 평행 이동부터 정리할게. 평행 이동이라는 건 다른 건 없고요. 그냥 이 도형은 변하지 않은 채로 움직여가는 거야. 그죠? 근데 수학에서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원이 이리 갔어. 그럼 우리가 느끼기에는 사선으로 움직였지. 근데 수학에서는 이 평행 이동을 따질 때 사선으로 움직이는 개념은 없어. 그러면 항상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얘가 X축 방향으로, 즉 좌우로 얼마나 갔는지, 그 다음에 위아래로 얼마나 움직였는지 이거를 조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 이동은 항상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이고 나서 Y축 방향, 물론 뭐 Y축 방향으로 움직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이동해도 똑같아요. 어쨌든 X축 방향, 좌우로 움직인 것과 위아래로 움직인 걸 두 개를 합쳐서 평행 이동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X축 방향. 근데 이미 니네 알고 있는데 얘기해볼까? 중학교 때 배운 거. Y는 2X제곱. 그럼 이거 꼭지점 얼마야? 0, 얘는? 2,1. 그리고선 얘가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Y는 2X제곱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근데 사실은 여기가 이렇게 있던 거야.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는 걸 이렇게 표시해. 부호가 반대로 적힌 거 보이죠? 네. 그런데 이제 함수를 쓸 때 Y는으로 쓰다 보니 두 줄 쓰기 싫어서 한 번에 내가 이렇게 이제 보통 써버린다는 거지.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평행 이동 얘기할게. 평행 이동은 크게 두 종류로 얘기를 할 거야. 평행 이동은 첫 번째, 그러니까 이 X축 방향, Y축 방향 움직여가는 모습의 표현 중에 첫 번째가 나타내는 방법으로 점이 이동해가는 모습으로 표현할 때가 있고, 아니면 두 번째는 도형 자체가 이동해가는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둘 내가 써줄 테니까 차이점 봐봐. 둘 다 뭘 나타내고 싶으냐면 X축 방향으로 요만큼, Y축 방향으로 요만큼 움직여간 거를 나타내는 방법이 점의 모양을 나타낼 때는 점의 모습으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요 점이 이런 이동에 의해서 요 점으로 갑니다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x좌표가 a였는데 x축 방향으로 n만큼 갔어. 예를 들면 3이었는데 x축 방향 2만큼 갔어.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 5까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요 a라는 위치에서 이 움직여간 만큼 그대로 표시를 해줍니다. y축 방향으로도 원래 b만큼 위치해 있었는데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다면 이동한 만큼 그대로 써준다. 점의 이동은 움직인 만큼을 그냥 나타내. 예를 들면 요 점이 있다고 치자. 빼는 게 낫겠다. 여기 쓰자. 2,3이 있는데 X축 방향으로 2만큼 가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 점? 4,8. 여기에서 2 더하기 2만큼 해서, 그 다음 얘는 3에서 빼기 1만큼 해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지. 그러면 얘가 움직여간 만큼을 그냥 쓰게 된다. 그런데 도형의 이동 모습을 표현할 때는 아까 봤지만 X축 방향으로 2만큼 움직인 걸 이렇게 쓴다. Y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는 걸 이렇게 쓴다. 그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도형의 이동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하고 요게 원래 도형이야. x, y에 대한 식 이런 뜻이야. 요게
요렇게 이동을 하면 그 식의 x 자리에 x 빼기 n, y 자리에 y 빼기 n이라고 대입해서 쓰는 거랑 같다. 그러니까 y는 2x 제곱이었는데 이거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다면 y 자리에다가는 y 빼기 1, 그 다음에 요 x 자리에다가는 x 빼기 2 이렇게 써서 식을 나타내게 됩니다. 요 두 가지만 이제 아시면 돼요. 선배들은 하나 더 있었어. 좌표 축의 이동. 그게 상대적인 거야. 예를 들면 니네 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만약에 1,1이 있어. 근데 요 점을 3,4 자리까지 움직였어. 요런 이동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x축 방향으로 이 점을 얼마만큼?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나타내지. 근데 좌표축 이동은 뭐냐면 이 점이 이동한 게 아니라 원래 좌표가 이 좌표축인데 좌표축을 왼쪽으로 2만큼 아래로 3만큼 움직이면 이걸 새로운 원점이라고 치면 이 점 기준으로 얘가 아까 3,4로 가는 거랑 동일한 거다. 그래서 축의 이동은 반대로 또 표현하죠.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이제 이 과정이 없고 그냥 점이 이동해 갈 때는 이동한 만큼 그대로 더해서, 그 다음에 도형이 이동해 가는 건 x 자리에 이렇게, y 자리에 이렇게 대입하고 또는 읽는 것도 그렇게 읽고. 이해되죠? 이게 다예요. 평행 이동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 그냥 점이 이동하는 모습.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알려주든 이렇게 알려주든 너네는 요 빨간 글씨로 읽어낼 수 있으면 된다. 이 모습을 보고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네요.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고, 얘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도형이 이동됐네요. 이렇게 읽으면 된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뭐 대입하고 쓰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중에 특히 원만큼은, 원은 점이야 아니면 그냥 도형이야? 도형이죠. 점들이 모여있는. 그럼 도형의 이동으로 생각하고 원래 표시를 해야 되는데 원의 평행 이동만큼은 중심이라는 점의 이동으로 생각합니다. 이걸로 해석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봐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빼기 16의 4의 4 뭐 이렇게 적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원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y 마이너스 2의 제곱에 여기 4의 4의 1이니까 9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원은 중심이 얼마짜리야? 1,2의 반지름이 3이다. 그럼 생각해봐. 원이 어떻게든 평행 이동되면 크기가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지. 그러니까 중심 좌표만 변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도형의 이동이라고 해서 이게 맞는데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얘를 갖다가 이 원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고지고대로 이렇게 쓴다는 얘기가 x 대신에 x 빼기 2 집어넣고 y 대신에는 y 빼기 3으로 집어넣고 x 대신에는 x 빼기 2 집어넣고 y 대신에 y 빼기 3 집어넣고 이렇게 써서 다시 정리해야 움직여진 원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읽었다면 이제 점의 이동처럼 마치 이거를 x축 방향, y축 방향 3만큼 하면 중심이 어디로 갔을까요? 3,5로 갔겠지. 반지름. 그러니까 이 원은 x, 이동해 간 원은 x, y 이렇게 써버리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써놓고 다시 정리해서 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만큼은 최소한 그래도 다른 것도 그런 경우도 있어. 포물선, 2차 함수식. 꼭지점 이동해 가는 거. 평행 이동한다고 이 폭이 변하나? 아니요. 모양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꼭지점 좌표만 이동해 가는 거로 생각해서 쓸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대칭 이동까지 생각하면 이게 뒤집어져서 이 최고참 계수가 음수로 또 변하고 이런 과정까지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할 텐데, 원은 대칭 이동을 막 시켜도 뒤집어져서 가도 크기나 모양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원은 항상 중심 좌표 이동하는 걸로 생각해서 중심을 이동시키고 살려내.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면 돼요. 자, 그래서 평행 이동은 지금 말한 정도면 내용 끝입니다. 이렇게 뭐 외울 것도 없고 별로. 그래서 평행 이동은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바로 이어서 그냥 대칭 이동까지 한번 가볼게요. 대칭 이동된 도형의 모습을 읽고 쓰는 방법. 이거는 그래도 다행인 게 점이든 아니면 그 도형이든 해석 방법이 완전히 똑같아요. 이것처럼 다르지 않고 똑같은데 대신 외울 게 좀 있습니다. 대칭 이동 중에 기본 대칭 이동 반드시 외워둬야 되는 기본 대칭 이동은 일단 알아두세요. 5가지입니다. 5가지. 5가지. 아 근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그냥 이거는 그냥 상식처럼. 1번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된 모습을 읽고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너네들이 이걸 참고해서 쓰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여기에 2,1이라는 점이 있어요. 이거를 X축에 대칭 이동하면 어디로 가죠? 2,y.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 항상 대칭 이동은 기준이 그거야. 내가 기준, 대칭 기준 알려준 그거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2,-1인 거지. 그럼 얘 둘을 비교해 보면 x 좌표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지. y 좌표는 변해요. 반대로 변하지. 네. 그러니까 x축 대칭은 x는 그대로 x로 놔두면 되는 거고 y만 반대부호 개념으로 대입하면 된다. 이게 이제 대칭 이동의 기본 중에. 그러니까 이제 길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x축 대칭은 x가 기준이니까 x는 변하지 말고 y만 바꾸자. 니네 저기 그런 거 없지? 이제 조회 뭐 이런 거 해. 있어요? 네. 강당에 모여서 하는 조회. 아 그런 건 안 해요. 그렇죠. 선생님 때는 그런 건 하죠. 월요일이면 운동장에 모여서 꼭 조회를. 그래서 반별로 전 교생이 쭉 서. 2줄로 이렇게. 그러면 또 고생시켜. 일본식이야. 초등학교 짜증나. 때 진짜로? 야 기준 하고 딱 얘기해 선생님이 하나가. 학생부 선생님이 기준 그러면 여기 기준 그러면 기준 이렇게 해야 돼. 기준. 양팔 간격으로 나가지. 딱 이래. 그러면 얘 기준 지목당한 애가 막 움직여 다니면 양팔 간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은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얘는 가만히 서 있고 얘 기준으로 쫙 양팔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 x축 대칭은 대칭 기준이 x니까 x는 변하지 말고 y만 이렇게. 그럼 이제 대답하기가 좀 더 쉬워졌어요. 요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디로 가? 여기로 가겠지. 네. 이 점 좌표 추측됩니까? 네. 얼마죠? 마이너스 2,y. 그럼 비교해봤더니 y 좌표는 가만히 있는 거야 보니까 x 좌표만 이렇게 변하지. 그러니까 y축 대칭은 x는 마이너스 x로 바꿔서 쓰는 거고 y는 변하지 않게 그대로 놔두면 된다. 이것도 됐죠. 세 번째, 그럼 뭐 나올 것 같으냐 이제? 원점 대칭. 이 점에 대해서 여기까지 온 만큼 반대편으로 더 가라.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x 좌표도 반대부호로 바뀌었고 y 좌표도 반대부호로 바뀌니까 원점 대칭이라는 표현은 x도 마이너스 x로 y도 마이너스 y라고 대입해줬습니다. 외우는 게 별로 어려움 없죠? 4번 이건 나중에 함수까지 영향을 끼치니까 잘 알아두세요. 역함수 얘기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이제 점이 조금 불편하니까 조금만 다르게 한번 해볼게. 아 참, 이거 원점 대칭을 혹시 x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다시 y축 대칭 이동해도 갈 수 있을까? 네. 오케이. 또는 이 점을 y축 대칭 먼저 하고 x축 대칭에도 갈 수 있겠죠. 이 두 번 작업하면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럼 y는 x란 직선의 대칭 이동이라는 게 뭔지 소개를 할게요. 여기에 2,1이라는 점이 있다고 치자. 아까 했던 대로 좀 크게 보여주려고. 이때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럼 이 점이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 이동하면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 직선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건너가니까 요만큼 오는 동안 요 길이만큼 반대편으로 여기 가서 가겠죠. 이렇게. 그럼 요 점 좌표 혹시 추정돼요? 여기가 2,1이야. 그럼 요 점 1,1 1,2가 되지. 자, 그럼 어떤 변화를 거친 거랑 같으니 이게? Y랑 X. x 좌표 이쪽이 y 좌표 쪽으로 간 거고, y 좌표 쪽이 X. x 좌표 쪽으로 온 거지. 그런 변화가 생긴다. 그러니까 y축 대칭은 x가 y로 바뀌는 거고, y가 x로 이렇게 대입하고 읽고 쓰면 돼요. 자, 그다음 5번. 그러면 요것도 있겠죠. 요까지가 기본이에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은 여기 있어. 이렇게. 그러면 상상을 해봅시다. 이 점이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가야 돼. 그럼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볼래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하나 오고 반칸 가고, 그죠? 그럼 반칸 가고 하나 가고. 이해돼? 그럼 요 점이 어떻게 되느냐? 요 점 좌표 얼마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 뭐냐면 여기에 x 좌표, y 좌표가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부호까지 바뀌면서 이리 간다. 얘가 부호가 바뀌면서 이리 가는 거야, 그렇지? 보여? 자,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x 대신에 y라고 쓰는 건 맞는데 그냥 y가 아니라 마이너스. 얘 때문에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 y 대신에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x라고 대입했었습니다. 요게 이제 대칭 이동 중 기본 대칭 이동 모습이에요. 이거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 정도 수준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말이 나오면 혹시 식을 쓰고 싶다면 이렇게 쓸 수만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일단 여기까지 필기. 공간이 요거밖에 안 돼서 나도 캡처를 해놓을게. 그리고 한 번씩 기억을 해. 일단 문제 볼 때 또 뒤적거리지 않게끔. 자, 나는 해놓을게. 짜짜짜짜. X가 기본 대칭 이동 됐어. 자, 이제 조금 응용된 대칭 이동에 대한 설명할게요. 지금 내가 왜 이거를 끊어서 안 가냐면 우리가 다뤄야 될 어차피 문제들은 얘랑 섞여 있는 어떤 상태로 일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 문제 풀고 이거하고 이거 문제 풀면 응용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대칭 이동이든 평행 이동, 이동 간에 이동 모습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좀 잡고 그 다음에 니네가 쓸 수 있는 거 다 써보라는 얘기야. 여기 지울게. 자, 이제 대칭 이동 중에 응용 부분 설명을 할게요. 가로 2번. 요거는 이제 그냥 유형처럼 번호를 2번, 3번 이렇게 매겨볼 텐데 첫 번째, 응용 부분의 첫 번째. 어떤 점에 대한 대칭 이동 모습을. 근데 이렇게 뭐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특수한 점 말고 일반적인 점에 대한 대칭.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이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중점에 관련된 내용이 해석 포인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얀 점이 원래 점이라고 칠게. 도균아, 하얀 점이 원래 점이에요. 그리고 대칭 이동 그 기준 점을 알려줬어. 이 점이 대칭 이동 기준점이야.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 그러면 저 점이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디로 갈 거야? 여기서부터 요렇게 요 점까지 오는 직선으로 오는 만큼 반대편으로 여기까지 가 있는 게 대칭 이동된 거지. 요게 내가 원하는 점 P라고. 그 다음에 여기가 기준점을 내가 B라고 하고. 그럼 중점이 해석의 기본이라는 건 이쪽 점이 A, B라는 점이 주어져 있고 B라는 점이 P, Q라고 주어져 있을 때 그럼 이 대칭 이동된 점이 만약에 X, Y라면 이 점이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점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중점 관련한다는 게 A, P의 중점 왜냐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A, P의 중점이 B가 돼요 라는 내용으로 풀겠다 그런 의미야 해석이. 그래서 실제에서는 AP의 중점이니까 2분의 X 더하기 A 2분의 Y 더하기 B 요것이 P, Q가 되니까 2분의 X 더하기 A가 P가 되고 2분의 Y 더하기 B 얘가 Q가 되니까 내가 원하는 점 X는 2P-A로 Y 좌표는 2Q 빼기 B로부터 구해낼 수 있다. 왜냐하면 AB 알려준 거야. PQ도 알려주고 내가 모르는 점이 XY야. 그러면 이렇게 얘와 얘의 중점이 삐리리합니다로 쓰고 나서 그 XY를 구해주면 된다. 이것도 이해돼? 오케이. 근데 요거는 출제율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 출제율이 높은 문제를 알려줄게. 여기 좀 어려울 거야. 근데 어려운 만큼 시험에 냅니다.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모습의 표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점이가 하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대칭 기준에 해당되는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쳐.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요 점을 요 직선의 반대편 요쪽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요렇게 오겠죠. 요 점이 얼마야? 라고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는 한 가지만 갖고 따질 수 없고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첫 번째,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 안 같아? 같죠. 만약에 여기를 갖다가 내가 만약에 H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중점 관계가 아까처럼 왜냐면 이거와 이거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이렇게 중점. 근데 요거만 갖고는 안 풀려요. 문자가 두 개라서. 그럼 두 번째는 또 뭐 따지라는 얘기냐면 아까 말했죠. 이 점이 그대로 이걸 접는 선을 기준해서 딱 보면 항상 여기가 어떻게 수직으로 넘어간다. 우리 문제 풀 때도 한번 해준 적 있지 않나? 접기 문제 했을 때 이거를 대각선 기준으로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야? 여기가 이렇게. 그때 이 점하고 이 점 연결하면 항상 이 접는 선 기준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배운 적 있죠. 두 번째는 수직 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A점과 P점은 모르니까 뭐 X, Y라고 두더라도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기울기와 그 대칭 기준 직선의 기울기는 서로 수직 관계다. 그래서 중점과 수직 가지고 구해내는 요게 기준입니다. 자, 이건 한번 예를 들어줄 테니까 봐. 이건 이제 내가 어려워할 수도 있으니까.
답답한 문제 하잖아. 그래 하나 할게요. 이거는 점이든 저기 그 도형이든 상관없어요. 자, 한번 내가 얘기해 볼게. 점이 하나 있어. 얘를 x 더하기 y 빼기 2는 0에 대하여 대칭이동 시킨 점을 a, 1을 하자. 구해봐. 이렇게 된 거야. 여기 봐. 여기 봐야 돼. 상황은 이 상황이야. 여기가 3,4인 거고, 그 다음에 요 직선이 x 더하기 y 빼기 2는 0인 거예요. 이때 요렇게 건너온 요점 좌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항상 어떤 점을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두 가지 따진다. 두 가지 제목을 먼저 기억해. 뭐랑 뭐야? 중점하고 수직 관계야. 중점하고 수직 관계. 자, 중점 관계부터 써볼게. 1번. 서술형 쓰자고 해도 중점 관계라고 이렇게 표시해주고 써도 돼요.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3하고 2분의 b 더하기 4란 점이 중점이지. 네. 근데 이 중점은 이 직선에 있는 점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아? 그럼 대입하라. 즉 2분의 a 더하기 3 플러스 2분의 b 더하기 4 빼기 2는 0 이렇게. 이제 양쪽에 2를 곱해서 정리할게. 2를 곱하면 a 요거부터 쓸게요. 2를 곱하면 b 요거 2를 곱하면 3 4 요것도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요렇게 관계식이 하나 생깁니다. 아직 이것만큼 특정이 안 됐어요. 두 번째 뭐까지 해야 되는 거야? 수직 관계. 그러면 요 두 점 연결한 기울기와 이 기울기는 수직 관계다. 그죠? 그러면 이거 기울기가 얼마짜리 직선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두 개의 연결한 직선은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울기니까 a 빼기 3분의 b 빼기 4 요 기울기가 1이 돼야겠죠. 또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아요. 따라서 a 마이너스 3는 b 빼기 4가 되니까 a 빼기 b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두 번째 식으로 넣을 수 있죠. 요거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지. 자, 그러면 또 구해볼게요. 최종적으로 두 개 더해주면 빼줄까요? 더해줄게요. 더해주면 2a 플러스 4는 0. 그럼 a 얼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2면 b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조금 야매까지 가르쳐줄까? 야매. 야매라고 하면 뭐하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실전에서 쓸 수 있으면 써. 혹시 다른 거는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일반적인 공식으로 쓰진 않을 건데 혹시 운이 좋아서 이 대칭 기준 직선이 의 기울기가 1이거나 딱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결론만 낸다면 구할 수 있다. 바로 구할 수 있다. 경우의 기울기 이거인 경우. 자, 그럼 한번 이 문제를 이 방법으로 풀어볼 테니까 이해되나 봐. 지금 3,4란 점이 있어. 자, 여기까지만 일단 쓸 거야. 자. 근데 이 대칭 기준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지. 그러니까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는 이런 직선이에요. 그래서 요게 요 길로 이렇게 대칭 이동해서 간 거야. 그 점이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요게 요로 이렇게 대칭 이동해서 가면
여기로 갈 텐데 요거를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이게 기울기가 1짜리나 마이너스 1짜리는 이게 45도짜리 아니야? 네. 그럼 내가 여기서 수직으로 선을 내리고 수평으로 선을 내리고 여기서 수평으로 선이 가고 수직으로 선을 내리면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 되겠니? 정사각형이 되는 게 맞니? 네. 아니,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한 대각선 기울기 1짜리에 해당되고 한 대각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두 개만큼은 그림으로 봐도 된다. 자 봐봐 그러면 구해볼게. 요렇게 내려가면 이 점 좌표는 y좌표는 모르지만 x좌표는 무조건 얼마일 거야? 3. 3이 되겠지. y좌표는 모르죠. 네. 3,b라고 하죠. 그러면 요게 이렇게 가면 요 점 좌표는 y좌표는 그대로 4일 거고 x좌표는 모르지. 네. a,4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요 점으로 내려와 보면 뭐는 안 변하고 X축. x좌표는 안 변하지. 네. 그러니까 a지. 네. y좌표는 B. b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까 말한 이 대칭 이동된 점을 a, b로 놨을 때 이런 관계란 말이야. 그게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구해볼까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가 정사각형 모습이니까 여기가 그러면 보자. 좌표를 하나 써야 되는데 이게 4였고 이게 b가 되는데 그럼 여기 x좌표가 3이니까 요 직선에서 x좌표가 3이라면 x좌표가 3이라면 y좌표가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 직선. 여기 직선이 좀 맞지? 그럼 x좌표가 3이라면 이 점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지. 여기는 y좌표가 4가 나와. 직선 위에 있는 점이야. 그 y좌표가 4가 나오려면 이게 4가 나오려면 x좌표 얼마야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야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자, 그럼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y좌표 그대로 온 거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실 중점 수직 관계를 쓰지 않아도 요 점 구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오케이? 네. 더 빨리 바꾸는 방법도 얘기해볼게. 아예 공식처럼 야매처럼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이 식을 이용하시는데 이건 그냥 들은 사람만 알게. 또 다른 걸 얘기하면 이 점이 3,4였지 원래. 그러면 요 직선의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쓰면 된다고 공식처럼 알아두면 되냐면 이 x좌표가 얼마야? 3. 3이지. 네. 그럼 y좌표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오케이? 자, 그 다음 y좌표가 4지. 네. y좌표가 4지. 네. 그럼 x좌표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2. 예, 그럼 마이너스 2가 되지. 끝.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식의 x좌표